이랬죠. 졸리죠. 밖에 나갔다 오면 잠 깰 텐데. 밖에 날씨 엄청 그냥 다 옥상으로 갈까요? 옥상에서 야외 수업하면 잠은 안 잘 거예요. 지난번에 전원사시가라는 거를 보면 36쪽이네요. 책 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던 거 잘 봐봐. 생각나죠? 여기 전원사시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계절, 이제 이 농촌에서의 어떤 사계절을 노래한 시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앞에 첫 번째 있던 뭐 이수라고 있는 것까지 한번 봤을 거예요. 이제 이수에 보면 봄이 왔고요. 이제 양파의 토리기니 봄빛이 늦었다. 이건 이제 봄이 이미 왔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복숭아꽃이 밤비에 다 피었다.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를 좋게, 즉 잘 먹여라. 일 시켜 먹으려고 소 잘 먹여서 논밭 갈게 하야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종장에는 모두 다 거기 2, 3, 6, 7수는 똑같이 이제 아이야 이렇게 이제 마치 누군가를 부르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제 시가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 6번 문제 보기에도 있었지만 유사한 표현이나 동일한 어휘를 반복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유기적으로 연결, 통일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수는 이제 지난번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잔화 다 진 후에, 이제 잔화란 건 이제 꽃잎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 떨어진 뒤에 녹음이 깊어간다. 그래서 우리 고전시를 보면 이제 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시의 계절이 언젠지 따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말이 없어도 이제 어떤 계절인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녹음 있잖아. 이거는 이제 여름을 가리켜. 이 녹음이라는 거. 원래 녹음이라는 게 풀을 녹자 녹색, 음은 그 섀도우를 말하는 거예요. 녹은 그린, 그러니까 그린 섀도우. 이게 무슨 말이냐? 녹색의 이파리가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할수록 그늘은 더 많아지고 진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녹음이라는 건 그만큼 이파리가 가장 무성하다는 얘기야. 녹색의 이파리가. 그래서 여름을 가리킵니다. 이제 여름 때를 가리켜 여름. 자, 백일 고촌의 낮 달의 소리로다. 이거는 이제 한낮에, 백일은 한낮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낮에 고촌은 이제 조용한 마을이 조용해. 왜 조용할까? 다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다 논밭으로 이제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고촌의 낮 닭, 그냥 집에서 이제 닭 새끼만 울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졸음 깨우자. 그래서 이제 한가로운 여름날의 이제 농촌 풍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수 볼 때 이제 거기 4번 문제 기억 이제 확인해봤잖아. 근데 이게 뭐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삼수에서 이제 니은 디귿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 선지 봐봐. 4번에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그랬는데, 꽃 떨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화자가 안타깝다는 건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2번도 아니겠고, 그 다음 디귿 3번도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그러니까 애초에 뭐 여기 화자의 시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뭘 씨름을 잇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게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봄과 여름을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육수를 보면 동리의 국화 피니, 이건 뭐 그냥 자동이죠. 국화라는 꽃은 가을에 피는 꽃이야. 이제 대부분 꽃은 봄에 피지만 이제 국화가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지. 그래서 국화가 피니 중양이 거의, 중양은 원래는 이제 음력 9월 9일, 지금은 뭐 거의 안 따지지만 옛날엔 중양절이라고 해서 일종의 약간 그 명절처럼 뭐 이런 이제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대. 중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 얘기고요. 자체 밑에 나오지. 자체가 이 이르게 익은 벼. 자체로 빚은 술이 하마 아니 익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쌀로 술 담가 먹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술이 잘 익으면 이제 마시고. 그러니까 가을에 주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가을에 이제 쌀 수확하고 이제 쌀이 남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 담가 먹고. 자 이제 술이 익었어. 그러니까 이제 리을 보세요. 아이야 자해. 자해는 꽃게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꽃게 그다음 황게. 이건 이제 닭이잖아 닭. 그래서 꽃게와 닭으로 안주 장만하여라. 그러니까 술 익었으니까 이제 술 먹으려면 안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가을의 어떤 풍요로움, 가을의 풍요로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4번 선지 보니까 미각을 돋우는 소재, 미각을 돋우는 소재. 자, 꽃게와 닭, 그지? 이 정도는 미각을 돋우는. 이거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 선생님 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각을 돋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나 얘기고 대부분은 뭐 꽃게탕, 그지? 다 좋아하잖아 이제. 꽃게든 대게든 이제 게 요리가 비싸서 못 먹지 사실 뭐 그지? 그래서 이 자해와 황게로 안주장만한다.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4번 답으로 이제 보일 거야. 이제 5번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7수는요. 북풍이 높이 부니. 자, 북풍. 이런 것도 이제 뭐 뻔한 건데. 참고로 동풍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고전시에도 잘 나오거든요. 이 동풍이 부는 이거 봄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만 봐도 계절감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북풍 어쩌고저쩌고 이건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풍이 부네 이런 그 이제 표현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거는 이제 봄을 이제 의미해. 그래서 여기는 북풍. 자, 벌써 겨울이 이미 딱 나타나지. 거기 앞매에 눈이 떨어진다. 벌써 겨울 바람. 그 다음 눈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의 모첨. 모첨은 이제 초가지붕. 옛날 초가집의 처마를 얘기해. 모첨의 찬 빛이 석양의 거해로다. 그래서 석양이라는 건 이제 저녁 햇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해가 일찍 지잖아. 그래서 저녁 햇살이 거의 이제 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갑자기 거기 5번 보니까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 2016학년도 9월 평가원에 이제 나온 실제 평가원 시험인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4번 빼고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래서 답 찾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여기 이제 특별하게 좀 다른 즉 사계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이제 한 수 더 있어. 그게 바로 구수야. 그래서 어차피 구수는 또 5번 문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5번 문제의 보기랑 여기 구수 즉 A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내용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구수를 봐봐. 이봐 아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젊은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화자가 새해 온다 즐겨 마라. 응? 그러니까 새해 온다고 즐겨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죠? 그지?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19살 이제 뭐 올해 6월부터는 무슨 뭐 만 나이로 해갖고 뭐 나이 체계를 다 뭐 바꾸네 마네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제 현재 우리 나이로 19살이면 아직 이제 미성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즉 만 19세 되면 이제 성년 그래갖고 뭐가 달라져? 특경에서 뭐 술, 담배를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이제. 물론 이제 신분증은 갖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제 2005년생이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아직은 미성년이지만 이제 올해 말 12월 31일 날 이제 시계 보고 있겠지. 10, 5, 8, 7, 6 하고 집 앞 편의점 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당당하게 이제. 뭐 이제 이러니까 이런 아이니까 이제 이 고맘때는 새해 오는 걸 막 바랄 수 있어, 그지? 내가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술집 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화자는 그러지 말라 이거야. 새해 온다고 즐겨 마라. 왜? 헌사한 세월이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소년 젊은 시절을 앗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이제 아직 젊다고 새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거지. 왜 이게 후다닥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늙어. 여기 나오잖아.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 그러니까 여기 화자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가 보지. 나도 임마 옛날에 너희들처럼 새해 오는 걸 즐겼는데 어느새 이렇게 백발이 됐어. 틀딱이 되었다 이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는 새해 오는 걸 바랬는데 이제 완전히 틀딱이 돼버렸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에게 약간 경계, 교훈을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예. 자, 근데 이거랑 이제 거기 5번 문제 이제 보기랑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비교를. 근데 이제 5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제목이 뭐 김득연의 산중 작곡 중에 뭐 49수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고야.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를로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고 또 늙은 줄 모르겠다 이거야. 당연하지. 다 늙었으니까 뭐 누가 늙었는지 그지. 젊은 애들을 만나면 나만 늙었네 이럴지 모르지만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까 뭐 누가 더 늙었다 뭐 따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늙은이니까. 자, 그래서 진실로 늙은 줄 모르거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제 노인네들끼리 만나 노니까 더 좋다 이거야. 누가 더 늙었다 뭐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나 즐기리라. 뭐 이런 거지 이제. 어떤 늙은이가 맨날 홍대 앞에 지나다니다가 젊은 애들만 보니까 나만 늙었네 이러다가 파고다고 가니까 다 노인네들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네. 다 노인들끼리만 있으니 뭔가 그런 마음이야 이제. 그치?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거기 이제 1번 선지부터 봐봐. 자, A와 보기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그랬는데 A에서는 젊음과 늙음이 대조됐다고 볼 수 있죠. A에서는. 근데 보기는 젊음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됐는데 뭘 대조해? 그죠? 그러니까 1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랬는데 잘 봐. A에서는 화자가요. 자기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렇게 백발이 됐다. 이거는 이제 늙은 현재 처지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는 거지. 현재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야. 오히려 보기가 현재 즐겁다고 했으니까 뭐 현재 모습 내가 늙었든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보기는 돼도 A는 안 돼. 알겠지? 그래서 2번도 안 돼. 자, 3번 봐봐. A, 보기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그러면 세월이 흐르다는 것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것은 비유가 쓰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이제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혹은 쏜화살처럼 세월이 빨리 간다. 네. 이런 정도 표현이 나와야 돼. 이런 정도. 그냥 어떤 물이나 화살 이런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이게 이제 처럼 이제 직유법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3번이 맞으려면 이 A든 보기든 최소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세월이 뭐 물처럼 빨리 간다. 세월이 화살처럼 뭐 빨리 간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3번도 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이제 4번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 알겠죠?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 즉 뭐야? A에서는 현재의 자신은 이제 새해를 즐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새해를 즐겨하잖아. 그래서 새해를 즐겨하는 젊은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야. 야, 새해 너무 즐겨하지 마라. 너희들도 금방 나처럼 늙으니 백발 된다. 그런 훈계가 있는 거고.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인, 즉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처지를 만나서 기쁘죠. 지금 즐겁다고 했으니까 뭐 4번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지. 문제에서 5번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한다. 딱 A 보는 순간 5번 답이 됐었구나. 이제 과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런 내용 없지. 그래서 4번 5번에 앞에 것만 봐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이 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읽었던 옆에 있는 5개의 시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보시면 자, 4계절의 추위가 나타난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맞겠지. 2번 아이아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거기 2, 3, 6, 7수에 연 사이의 유기성 맞고요. 3번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자 일종의 이제 선경우정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거기 계절이 다루어진 연이라는 게 2, 3, 6, 7을 말하는데 자 거기 봐봐 맨 초장을 보시면 불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잔화 진우의 녹음이 깊어간다. 이런 거 다 뭐야? 선경이잖아. 응? 국화가 피니 뭐 앞산에 눈이 내렸다. 이거 다 선경이잖아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다 이제 화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 가을에 올겨로 빚은 소를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낸 사례이겠군 이랬는데 자 4번 이제 당연히 5번이죠. 4번까지 다 맞는 얘기니까 이제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가 2, 3, 6, 7이 지금 2, 3, 6, 7수가 봄이었고 여름이었고 가을이었고 겨울이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계절이라는 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봄으로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계절은 이제 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각 연에서 일정하게 순환되는 자연의 이치. 그러면 각 연마다 여기 따로따로 각 연마다 여기에도 순환이 나타나고 여기에도 순환이 나타나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지? 각 연마다 모두 다 순환이 나타난다 그 얘기잖아 이 5번 선지는. 그래서 각 연에서 순환하는 이치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뭐 없죠 이게. 그래서 5번 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강에 있는 문제까지 본 거고요. 이제 4강은 지난번에 이미 했고요. 이제 쭉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52쪽에 5강 했는데 52쪽에 5강 자 52쪽인데 5강을 보면은 자 여기는요 이제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뭐 창의적 표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좀 봐봐 유형이 해갖고 거기 보면은 작품을 내재적 외재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유형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시가 내재적으로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자료들과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상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유형인데 거기 최근은 뭐 작품의 감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관점을 준다는데 이건 뭐 꼭 최근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보기를 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지. 옛날에 2000한
6년, 7년 그 이전의 수능 문제들을 보면 사실 문학에 복이 없는 세트도 많아요. 현대시가 한 4문제 나오는데 뭐 고전시가 한 3, 4문제 나오는데 보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작품을 암기해서 이제 알아서 좀 풀어라 이런 건데 지금은 EBS 연계도 이제 되기도 되지만 반드시 문학에서 보기를 주죠. 어떤 세트든지 보기 하나씩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외적 준 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게 그냥 작품 자체로만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임재범 비상 이런 노래 요새 뭐 많이 들어봤지 이제 그런 TV에 잘 나오니까 그럼 거기 가사 보면 이제 이런 구절 나오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지? 그리고 내 꿈을 뭐 보여줘야 한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재적으로 읽으면 뭔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놓고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했고 이제 준비가 돼서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의 꿈은 그 화자의 어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목표나 꿈, 긍정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가 연쇄 살인을 저지른 그지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지은 시다라고 보기를 줬어. 그러면 이제 자 나도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거 뭐야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빨리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 얘기고. 내 꿈을 펼쳐. 그놈이 8명 죽였는데 꿈이 10명 죽이는 거야. 그래서 2명을 더 죽여야겠구나. 뭐 이런 식의 만약에 그 살인자가 이제 연쇄살인범이 지은 작품이었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보기에 근거해서 이제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학 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기를. 그러니까 내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보기를 준다면 반드시 보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보기를 잘 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옆에 보면 53쪽에 이제 뭐 시 하나랑 수필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이제 55쪽에 보면 뭐 보기를 주면서 문제를 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작품 시나 수필을 읽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보기를 반드시 먼저 봐야죠.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보기를 보고 이런 내용을 쓴 거구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 읽고 뭐 수필 읽고 거기 선지들이 이제 맞나 틀리나를 찾아보라 이제 그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해봐요. 지금 읽어보세요. 읽고 한번 거기 문제 한번 답을 찾아봐. 일단 거기 범인이 누구야? 그 사람 찾아오고 범인을 잡아야지. 누구야? 완전히
자, 이제 보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판단해 봅시다. 잘 봐. 정지용은 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이 정지용, 그다음에 이태준도 유명한 소설가이자 뭐 수필도 많이 쓴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거 이제 정지용 먼저. 자, 조찬. 이 앞에 시 조찬은 원래 아침 식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조찬. 그래서 아침밥, 아침 식사라는 뜻인데 이제 이 조찬 같은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해서 이제 세상에서 초월하고 은둔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목표로 가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자연이야. 자, 그런데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그러니까 아까 자연을 이상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연도 그렇게 막 이상적이지 않다 이거야. 뭔가 현실적인 번뇌와 억압이 있다 이거죠. 네, 그걸 시에서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한편 이태주는 파초 같은 수필에서, 파초는 그 이파리가 넓은 그 이제 이런 그 식물이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기르는 그 화초 있잖아요. 이제 그 화초인데 이 이태주는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하고요.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 자, 그래서 여기 읽어봤을 때 아까 그 누군가 와서 그 파초를 5원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5원이라도 받고 팔아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자는 그 돈 5원보다도, 그러니까 이 5원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제. 근데 좀 적은 돈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돈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어차피 죽을 화분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고 팔면 이제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글쓴이는 그걸 이제 안 한다, 반대하잖아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물이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랬는데, 네, 봐봐. 어디다 떴어? 지금 오는 거야? 자, 1번 보시면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요. 이 자연이 이상세계고 지향하고 있지만 분명히 현실의 번뇌와 억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가의 서러움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시를 봐봐. 시를 보면은 지금 거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쭉 보면 햇살이 피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이제 고를 옮기고요. 자, 도라지 꽃봉우리가 흔들려서 씻기우고 차돌불이 죽순이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해서 정말로 이제 이 자연물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야 이제. 그런데 거기 봐봐. 새를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화자가 서러운 새처럼 흰 바바를 쫓는다 이랬지, 그지? 흰 바바. 이 바바를 쫓다. 그 다음에 서러운 새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서러운 거고 바바를 쫓는다는 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자연에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이 서러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다 이거야 이제.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나에서 내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당연하죠.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5원을 이제 받고 팔라고 해도 안 팔잖아. 그 다음 3번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 가의 흰 바발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맞아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흰 바발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야.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에 있으면서도 자 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나의 챙이라고 있죠. 챙이라는 게 거기 각주에 설명이 돼 있지.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그래서 우리가 이 뭐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챙을 뭐 실제로도 뭐 주변에서도 뭐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캡 모자 있잖아. 캡 모자가 뭐야? 앞에 이 챙이 있잖아, 그지? 모자 챙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햇빛이 가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비가 내릴 때도 조금 내 얼굴에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챙인데요. 자, 거기 봐봐.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빗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러면 이게 자, 그 파초를 팔아버린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챙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오히려 돈 5원의 의미니까 이게 뭐예요? 속물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 챙은 파초를 팔아서 이제 생긴 돈 5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니까 이 챙이라는 것은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물적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소재일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가에서 풍경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심미적 감각. 이거 틀릴 일 없는 얘기지. 그래서 자, 먼저 보기를 잘 보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이제 한 세트를 이제 지금 풀어보시는데요. 요거가 2015 수능, 그러니까 꽤 되긴 했어 벌써. 그래도 8, 9년 벌써 된 건데 2015 수능에 나왔던 건데 그 뒤에 3번 문제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보고 푸셔야 좀 될 거고 생각보다 여기 오답률이 좀 있었던 세트야 이거. 그래서 보기 잘 보면서 요거 56쪽에 1번, 3번 거기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예, 영재,
하지만 월요일이 이제 제일 힘들지요. 근데 어쨌든 고3 이제 좀 예비 아직 못하지만 올해 잘 보내서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에서 지금 윈터하지만 재수 안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지금 이 고3 시절을 잘 보내면 재수 안 하고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야. 재수하면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한 달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지겨울 텐데 여기서 10달 이 생활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재수를 한다면 내년이겠지만 그리고 애들이 쌤이 여기 학원에서는 한 10년 재수생 가르치지만 재수하면 이상해져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처음에 멀쩡했던 애들도 한 7, 8월 지나면 이상해지고 하여간에 이상해져. 단점인데 여기 학원에 보면 복도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본 적 있죠? 뭐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본 적 있죠? 지금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 이제 이성교제하는 재수만 항상 그거 보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이제 애들이 보다 조그만 거 싫으면 그 밑에서 막 낙서를 해놓은 이렇게 낙서 이런 거 있어. 그 밑에서 이렇게 이성교제 재수 성공 이런 식으로 써놓은 이렇게 그럼 공성교제하는 재수 성공하는 해보든지 뭐. 근데 하여간에 이상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재수할 때는 막 누구나 다 처음 초반에 이제 한두 달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 끝까지 열심히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성공하거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걔네들도 뭐 처음부터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거든. 근데 그 10달 이상 그렇게 길게 이거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알겠냐? 재수하면 오지마 이제 내년에 올해 열심히 해서 CCTV를 우리 뭐 원장이나 누가 보고 있다가 나를 욕할 수 있고 저 새끼가 저 애들을 재수하러 오라 그래야지 학원이 먹고 살지 괜찮아 씨발 나 잘려도 돼나 돈 많아 돈 많아 차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수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기를 잘 봐야 되는 특히 이 단어는 그랬잖아 이제. 그래서 한 번 문제 이제 보기 읽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뭔 얘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58쪽에 한 번 문제 이제 보기를 보니까 자, 이 두 개의 시를 갖다 놓은 이유는 전부 다 이제 고향,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갖다 놨겠지.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알겠지? 그러니까 고향은 따뜻한 곳이야. 근데 고향을 떠나면 이제 각박하고 현실은 차가워. 자, 그래서 잘 봐. 이때 고향은 공동체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들의 기억 속에, 기억이란 건 과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기 이제 화자들의 기억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이거야. 이제.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해서 결국 이제 시를 읽어봤으면 대충 눈치챘겠지만 가든 나든 귀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이 시의 화자들은 귀향이 지금 미완의 형태로 미완의 형태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화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들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가의 이제 고향 앞에서라는 시를 먼저 보면서 이제 필요한 문제들, 즉 거기 밑줄친 기억 니은은 이제 실시간으로 2번 문제 이제 확인해 가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보고 나면 1번 문제도 또 3번 문제도 먼저 가와 관련한 건 먼저 해결을 해보는 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가시를 먼저 이제 쭉 보면서 봐봐.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이제 밑줄 친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1번 선지에서도 봐봐 보면은
자, 녹지 않은 얼음장으로 떠내려간다. 이게 뭐야? 계절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뭐야? 어디서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바뀌고 있어? 겨울에서 봄으로, 그치?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가 흙이 풀리는 이게 왜 이제 오늘 갑자기 좀 엊그제보다 추워졌지만 어차피 이제 봄이 된다는 건 날씨가 풀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제. 그래서 추운 날씨가 풀린다. 그래서 흙이 풀리고 녹지 않은, 그러니까 봄이 되면서 얼었던 강물이 이제 녹긴 녹는데 아직도 얼음 덩어리가 이제 군데군데 남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흘러가는 거야. 강은 어차피 흘러가니까. 그래서 1번 계절이 바뀌며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자 얼음장이 떠내려간다.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잖아. 그래서 이제 2번에 1번 당연히 맞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화자가요. 어차피 이제 이 시 제목이 고향 앞에서, 즉 고향 앞까지 오긴 왔어. 이제 자기 고향 근처 앞까지 왔는데 나룻가에서 서성거린다. 이 얘기는 뭔가 아직도 좀 뭐랄까 목적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뭔가 좀 약간 방황하고 있는 듯한 서성거리면서. 근데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지금 원하는 정도로 좀 차가우다 이거야 이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 처지가 썩 좋지 않아요. 뭔가 나룻가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 1번 문제 1번에서 보이지만 낯선 행인에게서까지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계속 가봐.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그랬는데요.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이거 이 자체를 그냥 서리법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난날의 꿈은 과거지. 근데 과거 기억 속의 고향은 이상적인 모습.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옛날 고향에 좋았던 시절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서리법이잖아 이제 니은. 그래서 2번 봐봐.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서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죠? 이제 그 다음 양귀비 끓여다 놓고 어디서? 여기 지금 주막에 와 있잖아. 주막에 주인집 늙은이는, 자 주막집 이제 주인 늙은이가 있는데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지금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란 뜻이야. 공연히 눈물 짓는다. 그러면 잘 봐. 주인집 늙은이는 사실 그렇게 울 딱히 이유가 없어. 근데 이유도 없이 괜히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자, 요 표현은 이 주인집 늙은이가 별 이유도 없이 눈물 지은다. 이 얘기는, 자, 이게 이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처지에, 자, 공감해주는 거야. 공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에 공감을 해주는 거야 이제 주인집 늙은이. 알겠지?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처지에, 화자의 슬픔에 공감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이해했으면 사실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3번 문제에 보면 1번이 이제 답이 되거든요. 3번 문제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이게 주체가 바뀌었어, 그지? 이 시를 보면 누가 누구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거야?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해 줘. 근데 1번 선지는 뭐야?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는데 이게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엉뚱한 걸 많이 썼어요. 실제로 이 당시 수능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뒤에 좀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이제 뭐 내일도 수업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업 하면서 이어서 좀 하고, 자, 그 뒤에 것만 하나 숙제로 좀 풀어봐. 거기 뒤에 이제 고전식도 한 세트인지 4번에서 6번 보고, 이것도 이제 예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요 4번, 6번, 50번 쪽에 그거 숙제로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